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의 할머니 거주시설 나눔의 집입니다. 나눔의 집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이고요. 지금 이제 정리된 순서대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불교 제가인데 박광서 상임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의평화불교연대 이선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불교 언론인협회 김영국 대표님 오셨습니다. um탄 김경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불자의 준비위원회 홍정포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평화통일불교연대 이문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신 분들 좀 소개를 드릴까요? 우리 이남재 원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오신 분들은 합천에서 오셨습니다. 이제 한국 원법 피해자협회 이제 신진태 합천특위라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서울에 계시는 이기열 회장님, 또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 원법 2세 환우회 회장이신 우리 매개장인 한정순 매개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은 날씨에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정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번에 나눔의 집 정의평화 촉구 불사모임 추진위회 공동대표를 맡아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눔의 집은 단순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거처로서만 아니라 일제의 만행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여성인권과 평화를 교육하는 공간이고 또 한일의 양심 세력이 교류의 장이기도 해서 우리 불자들의 자부심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9일 MBC PD 수첩에서 그동안 저희가 알지 못했던 나눔의 집 비리가 방송됨으로 해서 오히려 그 자부심이 부끄러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주셨는데 그 숭고한 뜻과 반대로 몇몇 스님들이 초심을 망각하고 호주머니를 채우고 또 각종 횡령, 배임, 비리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담해하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께 불자의 한성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진 어느 누구도 사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나눔의 집 비리 사태는 그동안 만연했던 조계종 스님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일단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미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이 사진들은 벌써 전부 사퇴를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퇴를 하기는커녕 새로운 임원진을 내려보내서 공익제보한 직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돌볼 사람을 뽑지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 이사진은 시간이 좀 지나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별 탈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단의 최고 책임자인 현 총무원장 스님과 전 총무원장 스님으로서 문중의 대표적 어른으로 원로 스님으로 계시는 스님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계종단 내에서 어느 스님도 발언을 하고 있지 못하고 또 이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 때문에 공권력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안에서 공익 제보를 하고 싸우고 있는 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제보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나눔의 집 비리는 묻힌 채로 몇 년 후에는 나눔의 집이 호텔식 요양원으로 바뀌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비리를 저질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실은 2016년에 현 이사진들이 나눔의 집 설립 목적 사업을 정관상에서 변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 사업을 변경해서 후원금 100억을 모아서 호텔식 요양원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지금 들어왔는데 참으로 참담한 일입니다. 이렇게 안에서 싸우고 여론이 질타하고 있는 와중에도 현 이사진들은 매우 안일하게 현 사태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못한 우리 시민단체, 불교시민단체에서 뜻을 모아서 지금 직원들과 함께 연대해서 나눔의 집 정상화 촉구 추진위를 글자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이제 나눔의 집 7명의 직원분들과 함께 저희 시민단체들이 더 많은 불자들의 뜻을 모으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함께 저희들이 마련한 정상화 방안이 시행될 때까지 싸우고자 합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나눔의 집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경과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요. 저는 그때 당시 1995년도 12월에 당시 이제 해화동에 계시는 우리 이제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강덕경 할머니, 김순자 할머니, 또 박두리 할머니, 또 박옥련 할머니, 김군자 할머니 이 5분을 제가 모시고 그때 당시 이제 민가협의 이한열 어머니와 고 박정철 열사 아버님 고인이 되셨습니다. 박정기 스님한테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민가협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할머니들을 제가 직접 모시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나눔의집까지 갔습니다. 그때 당시 나눔의 집은 지금처럼 저렇게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길도 넓고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머니들을 모시고 갈 때만 하더라도 정말 길도 좁고 정말 그 뒤쪽이나 이쪽으로 인가 하나 없는 정말 정박한 산골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나니 할머니들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 산골에 우리를 또 이렇게 살라고 하느냐, 우리를 고려를 시키는 게 아니냐, 이게 과연 누가 사람들이 오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 조금만 지나면 저희들이 잘 모셔드리면 앞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일본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사죄와 대상을 요구하는 데서 큰 힘이 되어드릴 겁니다. 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동안 이제 생활을 해왔죠. 저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그렇게 제가 몇 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그렇게 좀 후원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2월에 제가 그때 당시 나눔의 집 법인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 내부 문제를 제가 수습하기 위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사태를 수습하고 나오기 전까지 할머니들과 제가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소입을 마치고 나오면서 지금은 다 고인들이 되셨습니다. 그 고인이 되신 김순덕 할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으면서 국장님 이렇게 가시면 정말 여기는 제대로 우리들이 죽더라도 이곳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할머니, 이 나눔의 집이 있는 한 우리 할머니들은 이곳에서 살아 숨쉽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 고인이 되신 할머니들에게 약속했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현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이사진들의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히 경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운영할 때 1995년 12월부터 99년 무료 양도시설 허가 전까지 특히 또 2000년대 초까지 정말 일반 후원자들이 불과 200에서 한 3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문자들까지 포함해서 월 후원금이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으로 당시 할머니들의 그 트라우마 완화를 위한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술 치료, 저희들이 또 한글, 그래서 정말 지금 가장 유명한 김순덕 할머니의 못다핑 꽃이라고 하는 작품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 기록물까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때 저희들이 그 적은 돈으로 할머니들 그런 심리치 프로를 진행을 했고요. 또 국내 지원 활동, 또 사회연대 활동, 또 할머니들을 모시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고향, 또 평안아들이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저희들이 외식을 또 그때 당시 시켜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근에 그런 병원들과 저희들이 MOU를 맺어가지고 그런 병원비 감면을 받는 또 그런 것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00에서 500만 원을 가지고 어찌됐든 할머니들을 잘 모시는 노력을 했고요.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할머니들을 매달 저희들이 10만 원씩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96년 이제 사회복지법인 대한민국의 도의정 나눔의 집이 경기도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인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조항이 사업조항 1항인데요. 거기에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설치라고 하는 조항을 두어서 저희들이 법인 설립 목적과 사업 근거를 분명하게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법인 산하에 피해 할머니 거주시설을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99년도에 무료 양도시설 허가가 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경기도 광주시는 저희 나눔의 집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시설 허가를 내주질 않았습니다. 마치 저희들 그곳 시설에 대해서 경원시하고 회피하고 아주 한 3년여 가까이 그러다가 결국 99년도에 이제 무료 양도시설 허가를 내주죠.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2016년도에 현재 법인인사회가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사업이랑 저희들이 처음에 설립 근거의 절대적 목적 사업인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설치 이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무위탁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양도시설 설치 운영이라고 하는 조항으로 변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직원 7명이 대표이사 어쩌습니까? 이사님 면담을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고요. 이후 운영진에게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 직접 지원비로 사용을 할 것을 요구를 했고 또 후원금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누락되면 물론 그런 공급 횡령 의혹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조치를 좀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2019년 9월에 사무국장 김정숙은 이 해명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바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9일 MBC PD수첩에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이고요. 그 이후로 나름의 이제 후원금을 비롯한 재반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제 자체 또 취재하기도 하고 또 내부의 공익 지도자들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도가 됐죠. 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도된 내용 중 우리 공익 지도자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 좀 부풀려지거나 오인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0명, 300명으로 저희들이 방문 후원자를 포함을 해서요. 그 숫자로 저희들 후원금 월 300에서 500만 원을 가지고 힘겹게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할머니 그때 당시 9분에게 월 10만 원씩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초대 원장과 할머니들과 합의된 약정서가 현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19년까지죠. 월 1억 5천에서 2억 이상 후원금이 급증하던 그 시기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이마저도 현 이사진에 의해서 지급이 이제 중단되어가지고 이렇게 지난 여론이 가중된 것이죠. 이후에 그러면 현 이사진과 운영진이 후원금 액수에 비례해서 그만큼 할머니들에게 지급을 늘리기는커녕 그마저도 중단한 책임이 이제 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근무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초창기 상황을 잘 모르는 제보자들이 이를 동일시해서 계속 언론에 이제 제보하고 청와대 청원서에도 인용한 것이죠. 분명히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하게 오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6월 현재 일부 후원자들이 지금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좀 제기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와 이사진은 정관 개정과 후원금 문제 등에 대해 후원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이후 개선 방안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서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사항만 답변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설장도 새로 왔습니다만 신임 운영진을 통해서 공익 제보자들과 이제 갈등을 조장하고 겁박하고 내치려고 하는 이런 파행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전 상임이사, 현 상임이사, 또 이사 히어스님, 또 2명의 운영진은 현재 기부금법 위반 행위로 좀 고발되어 있고요. 또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나름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그때 당시 국가적,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던 1992년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우리 불교계가 사회각계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국내 최초 또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희귀한 그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그런 거주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우리 불교계의 자부심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당시 설립과 초기에 관여했던 분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신 분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바른 운영을 바라는 우리 불자와 시민들이 뜻을 모아 현 대표이사와 이사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떠나오기 전에 분명하게 할머니들에게 약속드렸던 것이 있고, 또 할머니들 또한 대단히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뒤에 이 시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정말 우리가 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좀 놔둬라.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대로 방도 치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다라고 그런 후세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정말 떠나면서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하는 얘기가 역사의 근거와 역사의 장이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인 일이십니까? 큰 스님, 분명하게 큰 스님이 오시면서 우리 할머니들에게 정말 누님 같은 분이라고 하시면서 누님 하시면서 정말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할머니들 많이 안심을 하셨고 큰 스님에게 많이 의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인 일입니까? 큰 스님께서 정말 수행자라고 하신다면 모악산의 정기를 받으셔서 단호하게 큰 스님의 귀와 눈을 흐리게 하는 이사들에게 대해서 일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눔의 집은 우리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행은요, 나눔의 집, 이사비는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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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모호하고 나눔의 집 정상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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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여러 연대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대표해서 오늘 가장 어른이시기도 하신데요. 참여불교 제가인데 박광서 상임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나 사회 집단이나 잘못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으면 그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할 때는 항상 불교의 가르침 중심인 무심의 상태로 해야 되는데 많은 불자들이 무심을 착각해서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거나 의식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또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장 예민하게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할 불자들이 그렇지 못해 왔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 운동이나 단체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었으나 이렇게 지금 뼈대가 무르무해지고 약해진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일부분 책임감을 느낍니다.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벌써 2500년 전에 솔론이라는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느낄 수 있을 때 정의는 실현됩니다. 그거는 아마도 요즘 말로 하면 불교의 일심동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이 사업이 이제 와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계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만 이제라도 이 문제를 불자들 전체의 그 문제도 또는 우리 사회, 우리 국민 전체의 관심사항으로 가슴에 두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그 걸음걸이가 있었다 그러면 제3의 눈길과 마음으로 다시 보듬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이번 사태에 오히려 그 의미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불자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대 발언입니다. 이남재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45년 8월 원폭 투하 때 이제 생존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이제 원폭 피해자 협회를 만들었는데 합천지부장님이신데 신진태 지부장님, 예, 연대 말은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이 성함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해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살이는요, 이 고통이 문제인데, 저희들도 울릉국 피해자도 10만 명의 피해자 중에서 5만 명이 적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신대 이 할머니들은 이 죽음보다 이 평생을 고통을 많이 받다는 분들입니다. 아무 이탈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때도 없고, 국가가 그냥 앞에서 일본의 소국에 의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처음으로 2005년 평양 인민공연에서 북한에 계시는 한 분이 발표를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겼습니다. 14살에 징용을 와서 일본 그 무작한 군인들한테 하루 몇십 번이고 당했다는 설명을 한 것을 엎드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위안부 할머니가 너무나 심각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지금까지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회나 모든 것이 소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장님 소대 말씀한 거 다 들어보셨는데 처음 마음 먹은 것이 끝까지 지켜줘야 됩니다. 중간에 와서 좀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납부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오히려 운동하지는 것보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갖다가 한평생을 하는 몇 분을 올린 분들을 갖다가 이 공헌을 하나 하면서 또다시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못은 이제는 잘못을 생각하고 사과도 하셔야 되고 이래서 정부 하나가 돌아가서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고생하셨고 몇 년 동안 여러분들 많은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신진태 지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대개로 저희가 법이 뭐냐 그러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된다. 그게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끝도 좋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시설 나눔의 집 정성화 촉구 기자회견문.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던 1992년에 불교계와 각계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일본군 위안부 거주시설로 불교계의 자부심이었다. 당시 마포구 수교동에서 전세로 단독주택을 빌려 강덕경 할머니 등 7분의 입주로 시작한 나눔의 집은 1995년 조영자 불자의 토지 보수와 초기 운영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광주시 태촌면 현 거주지에 나눔의 집을 건립하고 1996년 경기도의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장 월주 법인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초기 200에서 300여 명의 후원자에게 월 300에서 500 정도의 후원금을 받아 어렵게 꾸려오던 살림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에 힘입어 후원 규모가 커지면서 이 사회는 2016년 정관사업이랑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무위탁 독거 노인을 위한 무료 양로시설 설치 운영으로 변경하여 초기 설립 목적에서 이탈하였고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지원 소홀, 후원금 회계 불투명에 이어 공공횡령 의혹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나눔의 집을 호텔식 노인요양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후원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 이사진은 이번 사태에 관련하여 후원자와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와 반성의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실무진 퇴직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소나기 피하기 식으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한편 새로운 실무진을 낙하산으로 투입하여 공익제보자들과 갈등을 조장하고 성추행 등 누명을 씌우고 겁박하면서 찍어내려 하고 있다. 또한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데도 부인 활동을 막는 등 타해 운영이 심화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남해진 설립과 초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그동안 후원자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나눔의주의 초기 취지에 맞게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불교 시민단체들은 뜻을 모아 현 대표이사와 이사진, 운영진 그리고 감독기관인 경기도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하고자 한다. 나눔의질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6가지 요구. 하나, 현 이사회는 총사퇴하고 초심을 견지할 수 있고 역사의식에 있는 새 이사진으로 구성하라. 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시설을 일하는 설립 목적 당시의 정관으로 환원하라. 하나, 현 이사회는 공익 제보들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고 급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나눔의 집 후원금 적립금은 국민성금이므로 피해 할머니 거주생활 복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개성 추모 사업에만 사용하라. 하나, 법인 감독기관인 경기도는 민관 합동조사를 조속히 구성하여 설립 목적에 위배된 정관 변경 행위, 파행 운행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고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징계 조치하라. 하나, 법인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라. 2020년 6월 23일, 24일 나눔의 집 정상화 촉구 불자 모임 추진위원회 16개 단체 일동. 다행요, 나눔의 집 이사진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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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자 보호하고 나눔의 집 정상화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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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미 출범이 됐고요. 16개 단체가 뜻을 모아서 이제 저희가 바로 할 일은 뜻을 같이 하는 불자님들을 더 많이 조직하는 일, 또 시민들도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오늘 2시 반에 경기도청에 가서 이재명 도지사 거기에 대한 그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경기도청 이재명 도지사를 찾아가서 건의서를 전달을 하고 또 담당인 보건복지국장을 만나서 면담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조율이 되어 있고요. 이후로는 저희들이 성공을 모아서 일간지 의견 광고를 할 거고요. 또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사람 동원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다양한 방법의 수행 수단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써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나눔의 집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계 전체 뿐만 아니라 종교계 전체가 지금 비리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가 시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종교를 걱정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냐 이런 좀 단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종교 문제가 정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표의 힘이랄까, 사회적 지위의 힘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검찰이 기소를 제대로 안 하고 또 판사들도 굉장히 약하게 지금 판결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조계종 생수비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권력이 그 눈치를 보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들을 상대로 해서 또 싸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찍어주십시오. 덕분에 가까이 오고 100km 가까이. 네.